아저씨가 이제 만지려고 하니까 바로 돈다치 막 남의 외모에 좀 간섭 좀 하지 말 너무 욕을 먹다 보니까 이제 그래 뭐 원하는 대로 하자 한국법에 따르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14년 전에 왔고 현재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인 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따라서 이제 온 케이스인데 이제 살다가 또 좋아져가지고 한국이 이제 계속 남아 있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가정이 이제 미혼모 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 엄마가 이제 저희 세 자매를 키운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월급이 좀 이제 적은 편이었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 와서 혼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네,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첫째 딸인데 저는 12살이었고 동생들은 11살, 7살 이랬어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왔었고 지금은 막 그렇게 엄청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되게 서울에서 아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그 버스에서 이제 아줌마들이 되게 시끄러웠던 기억이 되게 크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원래 이렇게 여기 한국이 좀 시끄러운 편이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사투리를 막 엄청 많이 쓰는 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부산에서 14년 동안 살았었는데 이제 다문화 대안학교라고 한국 애들도 다니고 이제 외국 아이들도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그런 학교를 처음부터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가서 한국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부산 사투리가 근데 많이 안 쓰는데 아무튼 네 많이 안 쓰는데 악센트가 좀 있긴 있나 봐요. 처음에 제가 약간 언어에 원래 좀 소질이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영어도 괜찮게 했고 뭐 러시아어는 이렇게 약간 어휘나 이런 걸 좀 약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게 좀 유지가 돼가지고 한국어도 배우고 뭐 일본어도 배우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엄마는 이제 저희보다 훨씬 먼저 와서 일을 하고 계셨고 이제 나중에 저희를 데려와서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점점 저희는 커가면서 한국이 좋았는데 엄마는 이제 점점 지쳐버린 거죠. 이제 뭐 문화도 좀 안 맞고 성인 때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거를 택했고 저희는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학교도 마쳐야 됐고 해서 그 흐름을 끊기기 싫어서 아마 세 명 다 그냥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 세 가지는 일단 첫 번째가 의식주 향상 이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릴 때는 이제 러시아에서 저희가 그렇게 막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모자랐고 그래서 엄마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셨던 거고 근데 한국에 오고 나서는 막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게 한국이 또 생활이 잘 돼 있었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뭐 배달도 잘 돼 있고 뭐 약간 물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편의시설이 되게 잘 돼 있고 해서 되게 갑자기 삶의 질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옷도 질이 좋고 뭐 먹는 것도 되게 다양하고 외식도 싸고 그리고 집도 좋아가지고 저희는 막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되게 러시아보다는 조금 이게 나았던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약간 장점으로 이제 다가왔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오지랖이 많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제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는 되게 공부만 하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엄마도 안 계시니까 이제 소심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밑에 동생들이 좀 되게 외향적이었어가지고 러시아에 있을 때는 저는 되게 혼자였고 항상 좀 외로움을 탔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들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친구들도 이제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좀 이걸 사랑과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제가 좀 외향적으로 변하고 또 말수 많아지고 그래서 되게 그 점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런 넓은 오지랖 때문에 되게 좀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쪽으로. 좋은 점 세 번째는 재밌는 일상이 많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러시아는 조금 이제 사람들도 조금 막 안 웃고 좀 약간 고상하게 약간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저희를. 엄마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도 이제 어린애라고 이렇게 떼쓰고 뭐 뛰어놀고 막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좀 애들이 다 약간 이렇게 고상해요. 약간 이렇게 새침하고 막. 그래서 약간 재밌는 일도 별로 없고 뭐 어른들도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싸우고 뭐 아니면 말싸움도 하지 않고 약간 되게 조용조용하거든요, 그냥 러시아가. 근데 여기 와서는 뭐 지나가다가 뭐 아줌마들끼리 싸우고 아저씨들끼리 싸우고 좀 재밌는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되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뭔가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사람 자체가 약간 좀 활발하고 싸울 때도 활발하고 가만히 있어도 활발하고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되게 일상의 재미를 이렇게 불어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저한테. 이제 놀랐던 점 첫 번째는 시끄러운 것인데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도 이제 야간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저희가 거의 맨 뒷자리 그 전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맨 뒷자리에 아주머니 4명이 쭈르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간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머니 되게 신나게 수다를 떨고 계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흔한 풍경인데 그때는 이제 조용한 러시아에서 건너온 저희들한테 이제 그게 좀 충격이었죠, 이게. 그래서 근데 그 후로는 한국 사람들이 좀 말도 많고 약간 언성도 높이는 걸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걸 이제 알고 그냥 특성이구나 이걸 알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놀랐던 점이기도 하고 또 싫은 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터치가 많은 게 되게 지금도 솔직히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여도 뭐 머리를 쓰다듬는다, 뭐 등에 이렇게 뭐 토닥토닥을 한다, 뭐 아니면 악수 외에는 막 그런 다 모든 스킨십들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어른들도 그런 이제 교육을 해주셨고 근데 한국에 와서 뭐 외국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머리 예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뒷좌석 아주머니가 머리 예쁘다면서 막 머리를 만진다던가 뭐 피부를 만진다던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되게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뭐 식당에 있는데 아저씨가 다가와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러면 제 딸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저씨가 이제 만지려고 하니까 바로 don't touch 막 이랬었거든요. 제 어린 기억으로는 이제 엄마가 되게 그런 거에 예민하셔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도 좀 그게 좀 충격요법으로 엄마가 돈타치하면 그래 날 만지면 안 되는데 왜 저렇지 하고 약간 좀 안 좋게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관심이었는데 러시아에 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조용조용한 아이였고 남들한테 막 그렇게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였는데 진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변에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 뭐 학교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애들 뭐 한국 학교에 2년 동안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의 6개월 동안 약간 그 창문 옆에 와가지고 저를 보려고 매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보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관심이 조금 지금도 좀 부담스럽고
네, 되게 놀랐어요. 왜 한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게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막 그렇게 막 변하진 않았다는 느낌이 아직도 들어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외국인이다, 뭐, 아니면 뭐, 앉아있다가, 너무 예쁘다, 뭐, 되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어디서 왔어요? 이 질문도 거의 하루에 10번씩은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질문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로 약간 가끔 다가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도 조금 제가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호칭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한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뭐 오빠나 언니 이 소리를 잘 못했는데 뭐 어차피 한국어를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어를 좀 배우고 나서 오빠 언니 소리를 좀 그때도 하기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뭔가 러시아에는 이제 반말로 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항상 들어서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또 그래도 너무 욕을 먹다 보니까 이제 그래 뭐 원하는 대로 하자, 한국법에 따르자 하고 오빠 언니 소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이제 윗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뭐 드셨어요 뭐 이런 거를 제가 가끔 은연중에 이제 잘 못해요. 뭐 막 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막 뭐 사장님들이나 뭐 알바 사장님들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발생되는데 되게 예민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약간 지금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옷이나 이제 외모에 관한 간섭이나 뭐 그런 말들인데, 러시아에서는 외모 가지고 말하지도 않고 옷이나 이런 거를 뭐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뭘 입는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터치를 안 하는데, 여기 와서 그 제일 놀랐던 게 수영복을 어릴 때 그 애기들이 이렇게 약간 탑에 치마처럼 입잖아요, 여자애들은. 그게 왜 그렇게 아무튼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는 막 어린애들이면 그냥 팬티 입고 막 이렇게 놀거든요, 막 바다에 가서. 근데 여기 와서는 다 가려야 되고, 이게 막 약간 너무 딱 형태가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막 수영할 때는 이걸 입어야 되고, 뭐 어떤 약간 상황에 맞는 그런 옷이 좀 정해져 있는 약간 정해져 있는 때가 많고, 약간 제가 몰랐는데 약간 상황에 따라 뭐 입어야 되는 옷 이런 것도 좀 약간 엄격한 편이고, 사람들도 내가 뭘 입는지, 내가 머리가 어떤지, 내가 뭐 오늘 화장이 어떤지 이걸 다 지켜보고, 뭐 트러블이 났으면 바로 알려주고, 나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외모 뭐 살쪘다 살 빠졌다 이런 것도 뭐, 심지어 예쁘다 이것도 좀 뭐 뭐라 해야 되지? 예쁘다는 러시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이제 좀 외모에 관한 그 예쁘다를 제외한 모든 그런 간섭이 좀 많아서 이제 조금 그게 스트레스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지금도 조금 남의 외모에 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조금 신경을 꺼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